자, 간밤 물가 지표가 발표됐고 물가가 상승률이 조금 높아지자 시장이 긴장하는 거는 연준의 금리 인하 스케줄이 전반적으로 지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리 인하가 늦어지면 반도체, AI 같은 성장주들에 대한 투자 심리는 위축되기 마련이죠. 자, 그런데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나스닥 사상 최고 챙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시그널 포커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더 프리미어 강관우 대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상해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가 늦어지고 있기는 한데 이 기술주, 특히 엔비디아에 대한 이 투심은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은 기술주한테 아주 직격탄이잖아요. 네. 사실은 주가가 좀 빠져야 맞는데 어제는 이제 시장이 엔비디아나 뭐 다른 반도체주 그 업종, 그 테마, 이슈 거기에 이제 주목을 한 것 같고 어제 보니까 오히려 나스닥은 올라가는데 다우존스는 좀 밀렸어요. 네. 다우존스는 전통 산업체들이 많잖아요. 네. 보면 어제 보니까 금융주들이 좀 많이 밀렸잖아요. 실적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우존스하고 나스닥이 서로 이렇게 반대로 가는 게 참 이채로웠다. 근데 이제 어쨌든 반도체 중에서 제일 앞서 있는 게 엔비디아. 엔비디아를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지금 세상이 됐습니다. 이제 AI가 뭐 안 쓰이는 데가 없을 정도로 매일매일 이제 사용량이 점점 늘어나는 거고 AI에 대한 투자도 과거에 투자에 대한 뭐 불신 뭐 이런 것도 좀 있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지금 더 사이즈가 커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더불어 가지고 AI 이제 후단에 있는 뭐 전력이나 인프라 이쪽에도 이제 계속적으로 뭐 니드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회사들이 시장이 뭐 금리가 올라가든 달러화 지수가 올라가든 상관없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이렇게 대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M7 중에서도 AI 관련되는 거는 계속 그 포트폴리오에 큰 비중을 가져가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스닥하고 다우존스는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보니까 제가 그때 옛날에는 이제 빅스를 가지고 S&P로 많이 비교를 해드렸는데 네. 이제부터는 이제 그거를 보셔라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공포 탐욕 지수를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공포 탐욕 지수가 극단적 탐욕 부분까지 왔었잖아요. 근데 이게 뭐 70선 넘어서 예를 들어서 뭐 80이 넘어 이렇게 좀 더 오른쪽으로 간다 이렇게 치면은 출구 쪽으로 더 바싹 가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갈 듯 말 듯 하면서 계속 그 언저리에 어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탐욕과 극단적 탐욕 요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완전히 폭락하는 이런 느낌이 나올 것 같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장이에요. 그래서 과거부터 전통적으로 강세장에서는 근심의 벽을 타고 오른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뭐 지금 이제 관세 정책 영향이 지금부터 슬슬 들어오기 시작할 이런 타이밍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완전히 과열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맞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최근에 많이 올라온 느낌은 있습니다만은 반도체 AI를 필두로 한 반도체 쪽에서 지금 미국 시장을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의미가 있다. 어떤 점에서 의미가 있느냐? 이거는 단순히 단기적인 그런 거에 기반한 랠리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구조적으로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게 뭡니까? 미국 쪽으로 들어와서 생산하라는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특히 미국도 미국 내에서 반도체 생산 그런 구조로 지금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때는 지금 이게 보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랠리를 좀 즐기시면서 따라가는 것도 어떤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달러가 약세였는데 최근에 많이 올라왔어요. 달러 인덱스도 지금 98, 99 이제 향해 네. 다시 가고 있고 간밤엔 또 10년물 국채 금리가 4.5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아까 폭락 기운은 없다라고 말씀해 폭락 주셨는데. 기운 없는데 이제 채권 쪽에서는 이제 그런 거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 CPI가 네. 2.7% 이렇게 나오니까 뭐 네. 예상 수준 정도로는 나왔는데 어쨌든 관세의 여파가 슬쩍 좀 들어온 거 아니냐?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7월, 8월 가면서 이제 하드 데이터가 나올 텐데
그렇게 데이터가 나올 때 시장이 우려했던 그런 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보면은 뭐 금리 인하 사이클이 우리가 컨센서스로 생각하는 게 금년 9월부터 들어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이클이 약간 멈칫할 수 있는 거냐, 오히려 좀 지연될 수 있는 거냐, 이런 우려가 이제 채권 시장에는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관세로 인한 이제 물가 상승 압력이 금년 3분기, 4분기 내에는 있을 수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내년 상반기로 갈 때는 어떠느냐? 또 이게 기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또 다시 그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폭은 제한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다시 물가 상승 압력이 슬슬슬슬 이제 내려가는 이런 쪽으로 간다. 그렇다고 하면은 내년 들어가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시장, 미국 나스닥 시장이 지금 달리고는 있습니다만은 뭐 AI 관련된 그런 이슈도 있습니다. 또 뒤에 있는 거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곧 도래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금리가 조금 올라가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미국 달러화 지수가 조금 올라가는 이런 느낌입니다만은 지금 98선이 보면은 차트로 한번 보실까요? 단기 이동 평균선, 장기 이동 평균선에 지금 맞닿아 있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빨간 선이 이제 장기 이동 평균선인데 여기를 만약 뚫고 올라갈 정도로 기조적으로는 변할 거냐?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계속적으로 약세 기조로 갈 가능성이 크다. 달러화 지수는 98, 뭐 여기까지 와서 다시 조금씩 밀려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거예요. 거기서 뭐 엄청나게 지난번에 110 찍고서 뭐 100 찍고 더 밀렸듯이 이렇게 급하게 내려가는 건 아닐지언정 슬슬슬슬 내려가는 기조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보면은 뭐 달러 사이클 거기 그리고 금리 사이클 거기에다가 배팅하는 거는 뭐 성장주가 제격이고 성장주는 미국 나스닥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아직까지 그렇게 큰 폭락 위험은 없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건데 네. 일부에서는 또 폭락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알고리즘 때문에 뭐 이게 극단적인 이제 탐욕 쪽으로 가면 어느 순간에 이제 나올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거고 7월달에 자사주 매입이 이제 거의 끝나면 블랙아웃이 들어가면서 수요가 좀 기반이 약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 그런 국면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간밤에 엔비디아 주가가 $170 넘었습니다. 이제 중국에 대한 H20 칩 수출이 풀리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확 커진 거죠. 근데 이제 AMD라는 이제 소위 엔비디아의 대항마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AMD도 지금 이런 비슷한 기대감을 받고 있단 말이죠. 주가는 물론 현격히 차이가 나지만 두 기업을 좀 비교해 보신다면 어떤 저희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엔비디아는 뭐 포트폴리오에 안 가지고 갈 수가 없다. 다만 비중 조절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제 문제인데 제가 이제 숫자를 봤더니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면 이 회사의 EPS 성장률은 어느 정도 될 건가? 이렇게 봤더니 한 40%는 늘어나는 걸로 여전히 고속 성장의 사이클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선행 PER로 뭐 한 35배 근처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만은 그 성장률을 따지고 보면 우리가 PEG라는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EPS 그로스, EPS 성장이 어느 정도의 지금 PER에 지금 위치해 있느냐. 근데 EPS가 40% 올라가는데 뭐 그 선행 PER 뭐 35배 정도 가 있으면 그렇게 비싼 거는 아니다. 오히려 AMD 같은 거는 조금 뭐 또 선행 PER이 더 높아요, 사실은. 여기가 한 38배 정도 있어가지고 엔비디아보다도 오히려 높다. 왜냐? 아니 엔비디아 이제 시장 점유율을 지금 뭐 상당히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엔비디아인데 네. 그 시장을 조금씩 잠식해 갈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성장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또 일부에서 생각도 하는 것 같은데 AMD는 뭐 GPU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또 CPU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네. 들쑥날쑥하는 또 실적 변동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가져간다 뭐 꼭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엔비디아를 선택을 하는데 AMD도 성장 측면에서는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뭐 엔비디아도 조금 AMD도 조금 이렇게 같이 곁들여서 가져가는 게 어떤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같이 가자. 대신 비중 조절을 좀 해야 될 그렇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주셨고 같이 또 비교해 볼 기업이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에 속한 기업인데 브로드컴과 마이크론입니다. 마이크론은 요즘에 HBM 쪽 공급 과잉 이슈가 있으면서 조금 주가가 잘 나가던 주가가 좀 조정을 받기도 했는데 브로드컴은 탄탄하고요. 네. 이 두 개의 기업은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브로드컴은 뭐 진짜 아까 비교한 우리 엔비디아나 AMD보다도 훨씬 더 이제 비싼 그 회사 축에 속해요. 근데 네. 이제 자기 고유의 영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더
그 주가가 더 이렇게 뭐랄까 그걸 반영해주는 이런 이제 사이클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꿋꿋하게 계속 올라갔었잖아요. 많이 올라간 것도 있고 좀 참에 뭐 삼성에서 이제 실적 발표가 이렇게 나왔는데 낸드 쪽에서 조금 이슈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니까 마이크론도 낸드 관련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주가가 밀리는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때도 뭐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마이크론 이제 선행 PER 뭐 10배 초반밖에 안 되는 이런 회사거든요. 그래서 밀린다고 하면 저가 매수에 다시 들어가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보는 건데, 자 왼쪽에 그 브로드컴 보면 지난 2달 넘게 이렇게 계속 밑에 RSI를 보면 70에 거의 매달려 있어요. 계속 꿋꿋하게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데 이 회사의 선행 PR이 무려 39배 됩니다. 어제 아까 그 말씀드릴 때 엔비디아 35배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기보다도 더 높은 이런 회사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뭐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뭐 엔비디아랑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뭐 그런 약점이 조금 있는 회사입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계속 꿋꿋이 가는 그런 대장주 중에 하나 그 종목군을 형성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꼭 그 브로드컴도 계속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 오른쪽에 보시면은 오른쪽 밑에 RSI라는 게 지금 벌써 어느덧 70을 넘었던 게 어느덧 지금 50선까지 이렇게 하회를 하고 있어요. 그럼 뭐죠? 제가 볼 때는 좀 찬스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HBM 관련돼 가지고 뭐 공급 이슈가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우리나라 주가를 봐도 삼성전자 주가가 SK 하이닉스보다 조금 낮아지는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마이크론은 미국에 고객들이 다 있고 미국 정부의 이제 지원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서 뭐 내려가 준다면 저는 땡큐라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은행주 실적 상황을 한번 짚어보죠. 아시겠지만 미국은 실적 시즌의 포문을 은행주들이 엽니다. 그런데 어제 웰스파고 블랙록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오늘 밤에도 이제 은행주들, 대형 은행들부터 이제 실적 발표 나오는데 은행주 실적 전망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은행주 실적이 안 좋다는 생각으로 이제 주가들이 먼저 이렇게 반영을 하는 거잖아요. 네. 아까 제가 다우존스 말씀드렸을 때 다우존스 이제 구경제인데 그 안에 은행주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배치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쪽이 좀 안 좋게 보이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타겟 그 목표 주가들이 다 근접해 있어요. 뭐 3%, 5%그 근접해 있는데 주가는 어땠습니까? 상당히 위로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7월 달에 조금 뭐 조정 가능성도 있을 수가 있고 좀 먼저 덜어낼까 하는 사람들이 핑계거리를 주는 거잖아요. 네. 실적에 대한 핑계거리를 주고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니까 조금 좀 어제 먼저 때린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인데, 이쪽은 좀 그렇잖아요. 여기가 뭐 성장이 엄청나게 되는 그런 것보다는 배당이나 안정 추구형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금융주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들이 뭐 나 안정 싫어, 지금 AI나 반도체 이쪽으로 가고 싶어, 그런 돈들이 빠져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너무 뽑았기 때문에 여기서 좀 차익실을 먼저 때리고 나가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목표 주가하고 그 초과 상승 여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좀 먼저 때린 게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추세적으로 떨어지는 피봇을 했잖아요. 이미 연준이. 속도에 있어서는 지금 약간 더뎌지긴 하지만 이렇게 금리가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시기의 은행주들은 상관관계가 우상향을 합니까? 순이자 마진이 좀 내려오잖아요. 네트 인터레스트 마진이라고 해서 NIM이 좀 내려오는데 대신 투자 수익은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웰스파고 같은 데는 이제 은행이니까 은행이 NIM이 내려오면 별로 안 좋거든요. 블랙록 같은 경우. 블랙록 같은 데는 좋죠. 자산운용사니까. 내려오니까 자산운용사니까 그거 가지고 막 투자를 더 활발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회사 뭐 똑같은 금융회사입니다만은 자산운용사하고 은행하고는 뭐 그 이해관계가 좀 갈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은행주 실적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더 프리미어 강관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리마켓온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